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빵집 하지 말라면서요. 하지 말아야지. 쉽게 빵집이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빵 좋아하니까 해봐야지. 이거는 조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겠다면? 당신이 굳이 해야 하겠다. 굳이 해야겠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실패할 확률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근데 이 콘텐츠를 하자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되게 좋아하는 셰프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교육을 하시면서 저랑 가끔 전화통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퇴직금 모아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냐. 그런 분들한테 메모차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지난번 영상 내보내면 너무 소심해져가지고 영상 편집해가지고 보냈더니 돈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유가 안 있어. 원래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닌데. 요즘 너무 소심해졌어.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빵집을 본인이 밀가루를 팔면서 봐왔던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겠다는데, 그렇죠. 잘 되는 빵집은 어떻게 해야 돼? 잘 돼요? 빵집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기본적인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퀄리티, 서비스, 그다음에 홍보. 나는 다른 걸로 생각했는데 뭐 입지. 근데 그것도 좀 케바케인 게 위치가 좋아도 안 되는 집이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위치가 좋으면 확률은 높아지잖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또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데 들어가면. 그쵸. 처음에 그 세 가지 퀄리티, 서비스, 그게 갖춰진 다음에. 홍보가 갖춰진 다음이. 지금 순간 한 빵집이 생각났어요. 브레드숨이라고. 제가 왜 예전에 사드렸던 빵 안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네. 빵. 상도동에 저 9호선 노들섬역에서 나와서 나오는 이 조그만한 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도 쪽에 살 때 토요일 아침에 저는 동네 빵집이니까 빵을 사러 갔어. 대기표를 나눠주고 있는 거야. 27번이었어. 열기 20분 전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옆에 상권은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빵지술래 이런 걸 다녀서 정말 잘 갖춰지면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니까 한 번 나갈 때 맛있는 집, 유명한 집을 가려고 해요. 지금 빵집을 시작하신다면은 이렇게 유명한 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안 되는 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동네 빵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기능장 빵집이라고 해서 본인 이름 걸고 본인 사진 받고 이렇게 하는 빵집인데 우리 단지야. 그분이 빵을 샀어. 아침에 샀어. 저녁 때 먹으려고 딱 뜯었더니 곰팡이가, 살 때는 없었던 곰팡이가 저녁 때 그럼 미리 그 전에 쌓여 있었던 거지. 그 안에서 그래서 곰팡이균이. 그쵸.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2, 3일 전에 안 팔려가지고 계속 냉장실에 놨다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그 말을 대놓고 한다고? 아니 이건 뭘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빵이 어떻게 곰팡이가, 아침에 산 게 저녁 때 곰팡이가 나와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심했다. 아니 우리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하는 빵집도 유통기한을 그렇게 길게 안 두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그걸 넣어요. 보존제나 이런 거를. 왜냐면 유통기간이 걸리니까. 근데 빵집, 동네 빵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보존제를 넣어도 유통기한은 있고. 그럼요. 빵이 그렇게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하면 안 할 것 같죠. 이게 걸려있으니까. 이게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짧게 보면은 그게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데미지 너무 아까워하는데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빵집이 제가 퀄리티, 서비스, 홍보를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제끼고 서비스, 퀄리티 이거를 처음에 잡으신다면, 홍보는 사실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닌 남도 해줄 수 있는 거지만 퀄리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빵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내 빵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평가하시면 안 돼요. 객관화돼야 된다. 객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홈베이커로서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거랑 빵집을 하게 되면 하루에 뽑아야 되는 빵의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홈베이커 조그만 오븐으로 내가 얄랄라 하면서 샤랄라 하면서 만드는 거.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열면은. 우리 오늘 그 얘기하기로 했죠. 제일 좋은 거는 잘 가르치는 제빵 학원, 학교를 해서 제대로 배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홈베이커들 안 배우고도 자기 혼자 만들잖아. 그거 혼자 만들 때 얘기고. 집에서 홈베이커가 내가 20개, 30개 만든다고 해서 난 집에서 그냥 그거 만들어서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돈 좀 되네 하지만 내가 건물을 얻어, 기계를 사, 쫙 그 인테리어에. 아니 근데 그 빵 만드는 걸 가서 배우면 많이 달라요? 뭐가? 장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빵에 만드는 그 각자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만드는 거랑 달라요. 아 그래요? 그게 달라? 내가 파는 거하고 퀄이 다르죠. 집에서 만들었을 때 괜찮네 하고 정말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정도도 있고 길게는 뭐 1년도 있고 어느 빵을 할 거냐에 따라 다 다르죠. 굳이 뭐 일본의 나카무라나 이런 데 가실 필요도 없지만 한국에서도 뭐 잘 가르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빵집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빵으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부분 같아요. 6개월을 일하면은 확실히 빵을 창업을 해버려야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생계가 있잖아. 사실 보통 6개월을 일하면은 확연하게 갈릴 거예요. 내가 빵집을 열어야겠다랑 나는 빵집을 열지 말아야겠다가 갈릴 거예요. 빵집의 루틴이 되게 단순한데 힘들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빵 만들고 낮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저녁 때 다시 다음날 거 준비하고 이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오너 셰프가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자기 일하는 시간만 일하겠지만 이걸 내가 오너 셰프로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정말 힘들죠. 잠을 제 생각에는 6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걸요. 결국 회사 다니는 사람은 사실 빵집을 창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근데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나와서 10필드에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창업 준비를 하시는 아예 정말 본격적으로. 그렇죠. 가능하다면 주방에서도 일을 해보고 홀에서도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거의 1년 이상 1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왜 특히 주방에서 왜 일을 해야 되냐? 장비 때문에. 일단은 내 예산에 이 정도면 좋겠다 해서 작고 좀 저렴하게 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명하다니까 그냥 사고. 그 장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빵집을?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 다 각 업장의 노하우인데. 그리고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장비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빵 아까 말했잖아요. 10개, 20개 만들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쫙 만들어서 한 번에 많이 구워내는 게 내 일이 편한 건데 그거를 조그만 오븐에 조금씩 나눠서 굽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장사가 좀 돼. 그러면은 조금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아니 근데 그 장비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빵 만드는 장비가 비쌀 것 같은데. 비싸요. 그러니까 선뜻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짜 베이커리 업장에서 쓰는 그 장비를 선뜻 못 사시는 이유가 그래요. 뭐 주용차 한 대 값인데 가장 싼 게 오븐 같은 경우는 국산으로 3에 3단짜리만 해도 거의 2, 3천이 나가는데. 와, 근데 돈이 진짜 많이 드는구나. 그래서 빵집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고, 하실 거면은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고 테스트해보고 나한테 맞는 장비가 뭔지 아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할 형편도 안 되고 빨리 오픈을 해야겠고 뭐가 장비가 좋은지 모르겠으면 주변에 셰프님들 아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장비 회사들은 자기들 쇼룸이 있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거기 영업사원 말보다는 기술자분들이 있어요. 오븐 회사나 이런 데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에 몇 천만 원을 하면 어떻게 나중에 돈 벌어서 더 큰 거를 해? 그쵸.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돈이 추가로 안 들죠. 샤랄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맛있는 빵 만들어서 이웃들이랑 같이 팔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거는 만화 속에서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위쿡이라고 있어요. 공유 주방. 거기에 이제 빵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먼저 해보신 다음에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거기 있는 장비들 제가 봤는데 뭐 국산 거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냥 괜찮다고 여겨지는 브랜드들이 또 딱 돼 있어서 장비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제 생각에는 뭐 인스타에서 그런 식으로 뭐 주위 사람들한테 먼저 좀 나눠주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물량을 조금씩 집에서 만드는 거 늘리다가 말씀하신 공유 주방 같은 데서도 조금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점점적으로 키우면서 그쵸. 익숙해지고 주위 사람들 평가도 좀 들어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배우다 보면 이제 업계 아는 사람들 생기니까 가서 자기 빵 만드는 방법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뭐 수업들이 또 있어요. 뭐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대한민국에 베이킹 클래스는 정말 많거든요. 실력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물론 이제 실력 있으신 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한두 군데 아름아름 물어보면은 탁탁탁
탁탁 나와요. 유명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 빵집 중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 보면 1인 빵집 중에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안정돼요. 빵이 나오는 속도, 양, 이거는 퀄리티가. 그러니까 전문직의 모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루틴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약간 기계 돌아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오픈하고 나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너무 손실이 큰 거죠. 반죽을 쳤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럼 그 시간과 재료비는 어떻게 할 거며 다시 또 만들어서 하면은 그것도 또 일이잖아요. 야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되게 크다. 수천만 원이면. 빵집은 아니 뭐 나는 뭐 1,000만 원 주고 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중고로 조그맣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수익은 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너무 돈 얘기하는 걸 조심스러워했지만 사실 돈 벌어야 되는 건 현실이거든. 아니, 너무 돈돈 하세요. 좀 그렇긴 하지만 왜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많은 빵집 오픈하신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본인 인건비 그 다음에 자기 투자 비용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원가 대비 내 매달 나가는 뭐 공과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월세, 공과금 이거 다 재료비 빼고 나서 아 그래도 한 100만 원 벌었어요, 200만 원 벌었어요 이러는데 그 투자 비용은 그리고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시급으로 계산하면은 그게 과연 편의점 알바보다 나은가 못한가. 물론 이거 뭐 돈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그분들의 철학이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두 달 일할 거 아니고 길게 하실 거면은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게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 나는 사람 안 쓰고 혼자 할 거야 라는 분도 계시지만 뭐 사람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비라는 게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 돼서 교체할 때가 되면 또 목돈이 들어가요. 그럼 언제까지 그걸 계속 대출로만 이렇게 메꾸는 게 야 근데 힘들잖아요. 비용이 진짜 많이 드는구나 빵집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돈 많으신 분들이 빵집을 차리고 셰프님을 모시고 오죠. 보통 그런 분들은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거든요. 근데 컨설팅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필드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그리고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비싸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필드 경력 없이 베이킹 클래스만 하시는 분들도 뭐 컨설팅을 하시고 뭐 아니면 SPC에서 일했다는 이유로도 컨설팅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선도 서로 다르고 메뉴도 이게 안 맞고 장비도 그렇고 투자자는 나는 돈만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정작 내가 셰프를 데려왔을 때 다시 재투자해서 싹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정말 맛있는 빵집은 아직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다른 동네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통이 좋아서 다 찾아가요. 루틴하게 팔릴 수 있는 데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요. 노원구만 해도 엄청 유명한 빵집은 난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는 그렇게 막 전국구로 유명한 집은 없네요. 근데 꾸준히 파는 엄청- 집도 있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그렇죠. 거주 지역이니까. 목동도 그래요. 목동도 거주 지역 사람 엄청 많은데 그렇게 전국구로 유명한 빵집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들어갈 만한 사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빵집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도심지 유명한 데 있어요. 강남, 그래서 찾아 홍대, 들어가야 되잖아. 네. 뭐 상수, 마포 이런 데 있는데 동네 빵집 저희 와이프 학원 있는데 거기는 전 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전 프랑스 밀가루를 팔지만 그런 단과자빵 좋아해요. 뭐 슈크림, 카스테라, 뭐 소보루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는 파리바게트가 못 이겨요. 거기를. 장블랑제리. 네. 거기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긴 진짜 말 그대로 동네 빵집이었고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거기는 빵이 다 크고 가성비가 많은데 무겁잖아. 근데 거기는 줄 서서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 특성을 갖고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면 사실 거주 지역은 임대료도 상업지구보다는 조금은 저렴하죠. 저렴하고. 근데 빵을 정말 잘 만들면 주위에 소문나면 그 지역 사람들만 와도 사실 먹고 살 수 있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퀄리티가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대한 서비스
이 두 개가 먼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입지. 모든 전제는 맛있어야 돼. 맛있어야 돼. 그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있어야 돼. 떡볶이집이나 그냥 요리 음식점이랑 차원이 다르네. 기계가 아니 떡볶이집은 가격도 메뉴도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빵은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휙휙 차이 나기 때문에. 빵집 하시려면 뭐 꼭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시랍니다. 네. 오해는 없으시라고. 다만 하면 이만큼 준비는 해야 된다. 그쵸. 하다못해 장비 청소하는 법도 학교에서는 잘 안 너무 알려주고. 복잡하다. 난 못하겠다.